자, 이번 시간에는 MES 기준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의 기준 정보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요. 그리고 주요 용어와 작업장과 단위 작업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기준 정보인데요. 앞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MES를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하게 되면 기준 정보가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관리를 한다는 것은 기준을 먼저 만들고 그 기준을 얼마나 사실 잘 만들었냐에 따라서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MES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기준 정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ES의 이제 기준 정보는 기능적인 기준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기준 정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저희가 그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표준 절차를 이제 수립을 하는 겁니다. 일예로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코드 마스터라는 게 있는데, 어차피 MES는 컴퓨터에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코드화 시켜주는 겁니다. 일예로 뭐 번호를 일련 번호로 매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에 대한 기준 정보, 그리고 제품이나 자재에 대한 기준 정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생산할 때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겠죠. 그것에 대한 또 기준 정보들, 그리고 생산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기준 정보, 그리고 검사를 하거나 저희가 그 측정을 하기 위한 기준 정보, 뭐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기준 정보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 핵심적인 기준 정보들이 필요로 하는데, 대체로는 이제 이렇습니다. 공정 정보, 그리고 작업장 정보, 작업장을 좀 더 안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단위 작업장으로 더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위 작업장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이제 공정의 경로, 순서, 작업의 이제 순서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또 이제 MES에서는 그걸 이제 라우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보험에 대한 정보,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공장에서의 기준 정보들은 또 이제 핵심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공정, 작업장, 또 뭐 단위 작업장, 또 혹은 공정의 경로, 보험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좀 핵심적인 기준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어를 한번 앞에서 언급된 것들을 잠깐씩 한번 살펴보면, 먼저 공정이라는 거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이제 논리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은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재가 이제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 뭔가 이제 공정을 거쳐서 산출물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뭐 타이어와 뭐 휠이 투입이 됐으면 그것들이 조립의 공정을 거쳐서 바퀴라는 것으로 나오겠죠. 그걸 저희가 이제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거는 이제 순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물리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개념적인 거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 실제 공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작업장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줄여가지고 이제 WC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단위이고요. 실제로 이제 작업 지시가 또 전달되는 단위가 이제 작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작업장 안에는 이제 설비들이 들어가 있는데, 설비들을 저희가 이제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설비 하나, 단일 설비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장이 있고 그 안에는 또 단위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위 작업장이라는 거는 뭐 일반적인 작업장처럼 당연하게도 이제 물리적인 단위인데 단위 작업장은 이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생산의 주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업장 안에는 단위 작업장이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 작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산의 실적을 저희가 이제 집계를 하는 최소의 단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장과 이런 단위 작업장의 이제 관계는 사실 이제 공정의 기준으로 좀 볼 수도 있는데요. 작업 지시서가 이제 전달이 되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적을 또, 집계를 또 이제 하게 되는데, 이랬을 때 이제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설비들이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다양한 이제 설비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순서를 이제 인라인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이제 쭉 그냥 이제 라인처럼, 그 하나의 그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를 저희가 이제 인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제 WC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단위 작업장을 저희가 이제 워크센터를 그 WC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게 되고, 또 그 단위 작업장은 이제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해서 WS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그 약어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지시가 이렇게 내리게 되면 뭐 조립의 순서하고 그 다음에 검사하고 포장한다. 여기 이제 쭉 이제 이런 이제 순서가 되겠죠. 근데 이런 이제 순서대로 되어 있는 라인이 뭐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뭐 세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될 수가 있겠죠. 또 혹은 이제 그룹을 묶어서 또 진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지시가 내리면 하나의 그룹에 여섯 개의 워크스테이션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룹을 묶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꼭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죠. 이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단일 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일 설비별로 저희가 또 작업 지시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순서를 저희가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공정 경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우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공정 순서를 명시한 정보를 저희가 이제 공정 경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설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설비들을 뭐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제품이 투입이 됐을 때 어떤 순서로 설비를 이용을 할 건지, 이런 이제 경로를 저희가 이제 짜게 됩니다. 또 이제 용어 중에 이제 봄이라는 용어들이 좀 앞에서도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봄은 이제 비로우 매티리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자재 명서의 정보예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부품의 기준 정보나 아니면 제품의 구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로 이제 이런 거죠. 자동차라는 거를 하나로 봤을 때 보면, 자동차는 이 바디 부분 있죠. 껍데기 부분.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차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 있나요? 엔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바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뭐 보험을 크게 보면 차체, 엔진, 바퀴. 차체 한 개에 엔진 한 개에 바퀴 4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보험의 정보를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또 바퀴는 또 세분화할 수 있겠죠. 뭐 휠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타이어가 또 필요하겠죠. 또 여기서도 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MES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MES의 사례는 이제 화면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앞에서 저희가 이제 작업장 정보를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마치 엑셀 표와 같죠. MES의 많은 관리적인 부분들, 세부적인 것들은 엑셀을 기본으로 했다라고 보셔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장에 보시면 이제 작업장별로 어떤 설비들이 쭉 있는지, 그리고 작업장의 또 유형은 뭔지, 지금 뭐 진행의 상태는 어떤지들을 이렇게 쭉 저희가 이제 현황표를 자세하게 보는 것들을 이제 작업장 정보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크게 보면 사출 1호기, 그러니까 사출기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설비예요. 1호기라는 거는 이제 첫 번째 기계라는 뜻인 거고요. 자, 이제 싱글 머신이다라는 건 이제 단일 설비입니다. 그리고 작업 지시와 또 목표 가동률들을 저희가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에서 보험, 앞에서 이제 보험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험은 이제 목차의 형태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상위에서 하위 목차들로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하위 목차에서 또 다른 목차들로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세부 명세 표가 이런 식으로 쭉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작업 이제 그 경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정 경로, 라우팅이라고 하는 경로들로 보면 조립의 이제 세부 공정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상세 스텝들, 단계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화면에서는 검사 항목들을 또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투입되는 자재에 대한 목록들, 그리고 검사를 저희가 할 때 사용하는 계측기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또 화면에 저희가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검사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툴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검사를 사용할 때 이제 사용하는 지그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뭘 잡아준다든지, 또 보조적으로 이제 그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고정해야 되는 고정물들,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지그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공정 경로에서 사용되는 정보들을 전산 화면에서 한 화면에 모아서 저희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에 대한 이제 제품 사양 정보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한테 이제 주문을 하면 그 주문에 대한 이제 상세 정보를 이렇게 저희가 전산 화면으로 만들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요인이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실제로 보여주는 많은 부분들인데요. 이게 이제 공장이라면 이제 공장을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주변 품들이 이렇게 쭉 구축이 되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한 화면으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공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서 그 가시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시 정보, 그러니까 정보를 보여준다, 가시화 시켜준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는 이런 이제 화면들로 저희가 시각화를 해가지고 한눈에 쉽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도 MES에서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산 현황을 모니터링하거나, 아니면 그 설비의 가동 현황들을 모니터링하거나, 아니면 품질의 현황이라든지 물류의 현황들을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들이 중요한 기능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실제 이제 장비들은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것, 그러니까 통신을 통해서 서로 이제 그 장비들의 정보들을 저희가 쭉 수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수집되는 것들이 내가 딱 필요로 할 때 수집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저희가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을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왜 그러면 자동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이상 발생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가 생긴 다음에 제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걸 기록해야지가 아니고, 자동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상 발생들도 당연히 실시간으로 계속 관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저희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냐면, 그러니까 사전 관리, 그러니까 고장이 났을 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저희가 예측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생산을 멈추지 않고 생산을 계속하면서 설비를 관리할 수 있는 효과를 저희가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되게 이제 중요하고 MES의 또 하나의 핵심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시간 관리하는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것들을 보면 먼저 이제 생산 계획 대비 지금 현재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시가 내려가고 있는지는 이제 이런 이제 전산 화면처럼 저희가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날짜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수, 목, 금, 토, 일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데이터들은 이제 과거 데이터가 될 것이고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데이터 중에 주간 데이터가 이렇게 쭉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야간이 되면 또 야간 데이터가 이제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여기 뭐뭐별로 지금 쌓이고 있냐 데이터가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설비별로 이렇게 쭉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들에 이렇게 보면 어떤 설비가 어떤 고객의 품번이라는 거는 이제 고객이 주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번호를 먹이는데 어떤 주문 물품이냐 이게 생산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지금 계획 대비 실제로 얼마나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느냐, 원자재는 무엇이 투입이 됐느냐라는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짰을 거고 그 계획대로 작업 지시가 내려가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또 많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이제 생산 현황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금 가동되고 있느냐, 그리고 가동률은 어떠냐, 그것들이 또 그 시간별로 혹은 이제 성능별로 가동률을 저희가 볼 수도 있겠죠. 혹은 이제 양품률은 지금 어떤지, 뭐 99.6이니까 분량이 얼마큼 되고 있는 겁니까? 0.4%의 지금 분량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이제 화면들은 생산 공정이나 아니면 그 제조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화면으로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척률이 중요해라고 하는 건 이제 진척률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기 사용량이 좀 중요하다. 그럼 이제 전기의 사용량을 또 이런 전체적인 현황 데이터로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설비 중심으로 우리가 만약에 봐야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목표 대비 실적을 쭉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쭉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과잉 생산됐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문제죠. 너무 많이 생산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쭉 추적을 하다가 이미 달성을 했는데 그만 생산해야 되겠는데 라는 것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산량을 저희가 실적을 실시간으로 집계를 해야 되겠죠. 카운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간에 생산했던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간에 이 시간에는 이제 그만 생산해도 된다 라는 것들의 정보를 바로 작업자한테 전달을 해서 그만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을 중단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이제 피드백을 또 줘야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하려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운영을 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지 MES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앞에서는 이제 좀 종합적인 데이터였다면 이제 이 전산 화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설비별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전체적인 생산량을 보는 것은 중앙에 있는 예를 들어서 대형 모니터나 화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이제 설비 개별적인 것들은 설비 가까운 데에다가 저희가 이제 대형 모니터를 설치를 해서 설비를 가동하고 있는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자기의 설비 상태를 이렇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단일 설비에 대한 일일 생산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화면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시각화를 해줄 때는 주로 효과적인 게 색깔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지금 대체로 이제 저희가 이 색깔은 신호등 색깔을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녹색이면 긍정적인 거예요, 대체로. 그러면 빨간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정적이겠죠. 그리고 이제 노란색은 뭐 크게 이제 그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뭐 어떤 준비나 아니면 그냥 실시간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색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녹색 상태니까 가동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운데는 이제 이 설비에 대한 정보입니다. 설비가 이렇게 생겼나 봐요. 이게 이제 사출기라고 하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출기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 보시면 플라스틱 물품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 플라스틱 케이스 같은 거, 커버 같은 거를 만드는 것들이 다 이제 사출 공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출 기계에서 봐야 되는 정보들은 이 설비의 압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금형이라는 거는 이제 금속 틀입니다. 이 금속 틀에 대한 온도를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클 타임, 이게 쭉 한 사이클이 돌았을 때 시간들을 이제 초 단위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면에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작업 지시가 내려왔을 때의 정보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금형, 금속 틀에 대한 정보들이 어떤 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으로 계획하고 종료 시간은 계획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시간의 소요 시간은 이렇기 때문에 잔여 시간은 또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이제 계획 수량, 우리가 이번에 이제 생산하려고 하는 계획은 3,500개인데 지금 양품이 1,744개를 생산하고 있대요. 그래서 양품률은 지금 100%예요. 그리고 달성은 한 반 정도 했대요. 그러겠네요. 3,500개인데 1,744개 정도 했으니까 반 정도 지금 달성률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지금 왼쪽에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설비 정보 오른쪽에는 저희가 이제 이거의 이제 핵심 KPI 성과 지표들로 설비의 효율, 그리고 가동률, 그리고 양품률,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별로 가동률을 저희가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와 함께 이렇게 색깔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사용자가 이제 자세하게 글자를 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작업 중에 이렇게 보더라도 이제 쉽게 상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비별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주는 화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MES에 포함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자, 앞에서 봤던 화면이 약간 그래프적이라면 이렇게 아예 딱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어느 현장이냐면 좀 소음이 심하거나 시끄러워가지고 작업자가 이제 집중해서 딱 이제 숫자만 봐야 되는 이런 때는 또 저희가 이런 식의 화면으로 실시간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봤던 이제 화면보다는 좀 더 이게 명확하죠. 더 잘 보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같은 정보들을 보여주는데 이제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자, 그래서 총 설비가 11대고 지금 가동하고 있는 설비는 11대 모두 가동이 되고 있네요. 자, 일일 목표 수량과 지금 실시간 목표 수량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목표 수량 대비 생산 수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은 지금 92%예요. 달성을 많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 호기라는 거는 이제 설비의 숫자입니다. 이 각각의 설비의 숫자들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녹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 품목에 대한 정보, 기타적인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이렇게 다 숫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화면들도 MES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해주는 화면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예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산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까지 해서 저희가 MES에 실제 구축했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MES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고요. MES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